지금 나는 솔로 30일기 논란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단순히 순자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잊혔던 현숙의 조기 퇴소가 다시 소환됐고,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현숙도 그때 이미 옥순이 만든 공기의 피해자였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처음 현숙이 떠났을 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해서 나간 사람 자존심이 상해서 버티지 못한 사람 멘탈이 약해서 하루 만에 무너진 사람 정도로 소비됐습니다. 그런데 순자 사건 이후 모든 해석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여성이 단 하루 만에 촬영장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깊은 연애도 시작되지 않았고 남자 출연자들과 감정 싸움이 생긴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첫 대화와 첫 분위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숙은 마치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사람처럼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름이 옥순입니다. 당시 옥순은 단순히 밝고 적극적인 출연자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리액션이 강했고 대화를 이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옥수는 단순한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집단 안의 공기를 장악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중심에 서고, 누가 대화에서 밀려나고, 누가 눈치를 보게 되는지를 은근히 결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현숙은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했고 반응이 빠르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분위기에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보다 공기를 지배하는 사람 옆에서 더 쉽게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말로 직접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놓고 상처를 주면 오히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표정 말투 미묘한 거리감으로 밀려나면 피해자는 자신이 왜 힘든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순자 사건 이후 가장 많이 다시 언급되는 장면도 바로 그런 흐름과 연결됩니다. 여자 출연자들이 각자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이야기하던 순간입니다. 순자가 영호와 경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을 때 카메라는 잠깐 옥순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옥순은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그 표정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얼굴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웃고 있는 말과 달리 얼굴은 상대를 평가하는 듯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는 영호와 경수가 옥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자들이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순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옥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순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에 순자는 밝았습니다. 먼저 다가갔고 잘 웃었고 분위기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주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모습이 많아졌다는 반응이 커졌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리적 고립은 대부분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애매한 말투, 미묘한 시선,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 가볍게 넘겨지는 농담이 조금씩 쌓입니다. 당사자는 분명히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구조가 현실에서 가장 흔한 괴롭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이 순자 사건을 보며 현숙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현숙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쉽게 반격하지 못하고 집단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현숙의 퇴소를 개인 성격 문제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전화 장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가족 사정처럼 지나갔지만 지금 다시 들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순히 걱정하는 톤만은 아니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불편해했고 화가 나 있었고 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추측까지 나옵니다.
현숙이 이미 가족에게 촬영장 분위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여기 너무 숨이 막힌다.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분위기가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자가 보여준 흐름이 그 반응과 닮아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옥순 유형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옥순이 정말로 그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이 느낀 이미지는 분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관찰하고 시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격할 수 있는지, 분위기를 깰 수 있는지, 쉽게 고립되는 타입인지 살피는 듯 했다는 해석입니다. 상대가 조용하고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공기는 점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옥순을 단순한 예능 속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형 괴롭힘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보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작은 모임에서도 이런 구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됩니다. 가벼운 농담, 애매한 반응, 웃으면서 던지는 말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자기 존재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순자는 끝까지 버티다가 병원까지 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숙은 훨씬 빨리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빠른 선택이 약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숙이 오히려 위험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옥순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숙이 떠난 방식도 다시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숙은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숨 막히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싸우지 못합니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더 버티면 내가 망가질 것 같다는 감각만 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망칩니다. 지금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현숙은 정말 사랑 때문에 떠난 것일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떠난 것일까? 남자 출연자에게 선택받지 못해서 무너진 것일까? 아니면 이미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 공기에서 버티지 못했던 것일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숙에 대한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약한 사람으로 봤지만 지금은 위험을 먼저 알아차린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순자와 현숙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쟁형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살아남는 사회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하고 참고 자기 감정을 안으로 삼키는 타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보다 웃으면서 공기를 바꾸는 사람 옆에서 더 쉽게 흔들립니다. 옥순의 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놓고 욕을 하거나 공격했다면 상황은 더 단순했을 겁니다. 피해자는 내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문제를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말하고 장난처럼 던지고 분위기처럼 흘려버리면 피해자는 확신을 잃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혼자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그 혼란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도 이 지점과 닿아 있습니다. 옥순이 사람의 반응을 계속 보는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불편해 하는지, 누가 위축되는지, 누가 말하지 못하는지, 누가 참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였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반격하지 않으면 더 깊게 들어가는 구조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 폭력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큰 소리와 욕설이 있어야만 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유형은 처음부터 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정 사람을 애매하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 반응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봅니다. 그리고 상대가 참고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말할 자리를 잃습니다. 현숙과 순자가 모두 그 구조 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현숙이 떠난 시점은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겨우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직 감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남녀 사이의 선택과 오해가 깊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숙은 이미 못 버티겠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시청자는 공개적인 싸움이 터져야 위험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숙은 그 훨씬 이전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더 압박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여성 출연자들의 대화 분위기도 다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옥수는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리액션이 강했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척 하면서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 조용한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숙도 그랬고, 후반에 순자도 비슷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단순히 성격이 센 사람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 힘의 흐름을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번 논란이 더 크게 번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단순히 옥순이라는 출연자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비슷한 사람을 본 기억, 회사에서 분위기를 조종하던 사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던 사람 웃으면서 누군가를 고립시키던 사람의 기억이 옥순의 이미지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토록 격렬합니다. 단순한 예능 속 갈등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며 잊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익숙하다는 점에서 더 큰 공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숙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옥순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숙이 직접 옥순의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 사건 이후 이어진 반응과 과거 장면들이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현숙이 오래전부터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현숙이 끝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고립은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나를 밀쳤다고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숨이 막힌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공기가 나를 조금씩 지워가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압니다. 매 순간 자신이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순자의 변화와 현숙의 퇴소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무서운 질문은 제작진을 향합니다. 제작진은 당시 이 분위기를 정말 몰랐을까요? 현숙이 그렇게 빠르게 떠났고 순자가 점점 변해갔고 출연자들 사이에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다면 제작진은 최소한 어떤 이상 신호를 감지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현숙의 이야기는 너무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멘탈이 약했다, 적응을 못했다, 관심을 못 받아서 떠났다 하는 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순자 사건 이후 모든 장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힘들었던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죄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옥순입니다. 나는 솔로 31기 논란은 이제 단순한 출연자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애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밀려나고 어떻게 고립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는 장난이었고, 나는 솔직했을 뿐이고, 나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과 솔직함 속에서 누군가는 말할 자리를 잃고 웃을 힘을 잃고 끝내 그 공간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숙의 하루 만의 퇴소와 순자의 병원 이야기가 같은 선 위에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함으로 보였던 선택이 이제는 위험을 감지한 사람의 마지막 탈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핵심은 옥순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느냐 하나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그 장면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는가입니다. 시청자들은 방송 속 짧은 표정과 말투에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교실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회사 회식 자리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악플이나 출연자 비난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대중은 지금 한 사람의 태도를 통해 집단 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현숙의 경우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끝까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리키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쉽게 잊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순자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떠난 사람이 약해서 떠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알아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밝게 웃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영호와 경수에게 호감을 표현할 만큼 자신의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이어졌고, 결국 병원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흐름이 사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좋아했느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한 뒤 왜 점점 작아졌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는가입니다. 나는 솔로 30일 기가 지금까지의 연애 예능 논란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연애 예능의 갈등은 선택 질투 오해 삼각관계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누군가의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표정을 숨기는 순간, 누군가가 결국 촬영장을 떠나는 순간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개인 문제로 치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익숙한 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폭로만이 아닙니다. 그때 현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자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옥순을 둘러싼 이 불편한 공기가 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요구입니다. 누군가를 단죄하기 전에 적어도 약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과거의 시선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현숙이 정말 피해자였는지는 당사자만이 가장 정확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루 만에 떠난 현숙을 단순한 탈락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 아버지의 전화, 둘째 날의 퇴소, 그리고 순자의 병원 이야기까지 모두 하나의 불편한 그림으로 다시 맞춰보고 있습니다.